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바닥을 찍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샷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서 지표로 사용되는 부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이게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이 가우시안 채널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우시안 채널은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승과 하락의 시점에서 이렇게 색깔로 아주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되는 구분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을 때, 이 채널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약세장,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쭉 이어졌을 때에는 이제 강세장의 전환이다라고 보통은 신호로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렌드, 추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그 명확성이 있어서 이 가우시안 채널 같은 경우는 좀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가 이제 바뀌는 그 구간을 설정할 때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시작점입니다. 그린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딱 시작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이 빨간색이 이어지는 39바에 273일 정도가 빨간색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녹색으로 변하는 시기, 이걸로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는 결국 2016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던 그 시작점하고 비슷하다. 이게 한번 바뀌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그대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계속 지금 거의 뭐 3년, 2년이 넘도록 계속 파란색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녹색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그 시그널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그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치모쿠 클라우드인데요. 이거는 그 일목균형표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이 지금 이렇게 상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이때, 그래서 상향 돌파하는 이 시그널을 이제 그 상승하는 시그널로 이제 보고 있죠. 과거에도 이런 시그널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시그널이 이제 나와서 곧 상승에 대한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바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삼각형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로 조금 더 가격이 모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트레이딩샷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더 크립토미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알트 시즌이 언제 올 것이냐,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폴링 웨지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알트코인들이요. 굉장히 급하게 하락하는 이 흐름에서 폴링 웨지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폴링 웨지는 보통 이제 그 확률상으로는 여기가 모아지는 지점에서 극단으로 가면 결국에는 위로 강세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확률상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만약 이어져서 폴링 웨지가 간다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그냥 계속 하락하는 지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 과거에 이 저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30% 정도까지 찍고
살짝 반등이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지금 흐름이요. 그리고 이걸 반대편으로 비트코인의 입장에서도 본 채널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죠. 근데 위에 이제 망치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망치는 뭐냐면 이제 저항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망치로 때린다는 거죠. 위로 내려가게. 그래서 이 저항선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클리 차트, 그러니까 주봉 차트에서는 200평균선, 200주 평균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선이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월봉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점유율 차트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쪽 부분 52평선, 이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게 되고, 이 저항을 맞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저항선에 지금 이미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맞고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또 그 터치를 하면서 뚫고 올라가게 될지,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과거에 그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때, 그 몇 번에 이제 반복됐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이 뭐냐면, 강하게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가격이 모아지는 흐름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 수렴 형태가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만 가격에 힘이 뭉쳐지게 되고, 그 힘을 한 번에 이렇게 발휘하면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힘이 모아지는 이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크립토 울프의 그 말이고요. 이 주장을 따르면 지금 과거의 가격을 모았던 그 평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3일봉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189일 정도가 여기서 걸렸고, 여긴 평균 153일, 2012년도죠. 153일 정도가 이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2016년도에는 203일 정도의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뭐 186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수렴하는 이 과정, 이 시간 기간이 189일에서 203일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왔느냐? 지금 현재는 한 45일 정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격이 그 정도로 지금 수렴하는 그 과정, 매집이 충분히 되는 그 시간이 아직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지금 189일이나 203일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자면 올 연말쯤에나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분석을 해요. 지금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근데 이 패턴이 그대로 쫓아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동일한 비슷한 패턴들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이제 강달러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플랜비라는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트위터 계정에다가 이런 말을 올렸어요. 당신의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은 내가 우리의 매우 강한 달러에 감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높은 금리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캐터필러, 보잉, 존디어, 자동차 회사들과 기타 기업 등 위대한 제조업체들이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에 플럼비는 달러 발행이나 마이너스 금리 없는 강달러 현상은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미국 경제를 해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국가와 돈을 분리시켜주며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한다. 양쪽 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의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국가의 경제화 그리고 그 화폐를 이제 분리하는 거죠. 국가와 돈을 분리하면서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플랜 B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국가의 통치자로서 그 화폐를 통제하거나 그 부분을 놓고 간다는 거, 그리고 기축통화로서의 그 효과들이나 거기서 얻는 이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비트코인이 이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에 이제 그런 그 강대국, 그리고 뭐라고 할까,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영광이나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미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역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발행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취했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소비가 또 일어나기도 했고, 많은 상품들을 아주 값싸게 또 들여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꼭 나쁘게만 볼 수도 없고, 서로 좋고 나쁜 부분이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좋습니다, 비트코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하지만 트럼프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뭔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강점들을 좀 인식을 하고 정책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에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 주춤 강세 추세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CFTC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하락장이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암호화폐 펀드인 어댑티브 캐피털의 설립 파트너 무라드 마흐무도프의 트윗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로 떨어지는 것보다 1만 900달러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흐무도프는 만약 비트코인이 더 낮은 가격대로 떨어진다면 10,000달러는 매집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분석이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1,900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될 거고, 오히려 10,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OKX 보고서 리플의 가격 상승률이 저조하다. 기관의 관심이 부족하고 리브라 등 경쟁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 가격이 지금 뭐 크게 상승하지를 않고 계속 그 하락가는 추세를 지금까지 보여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 그런 부분 우려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항상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항상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리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하락 원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결제 솔루션 제공업체인 리플의 시세가 최근에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시장의 진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실시간 결제 서비스인 이제 패드나우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기업형 블록체인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 R3, 그리고 스위프트,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그리고 JP모건의 그 JPM 코인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리플의 직접적인 경쟁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경쟁사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이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꼭 이것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플만 만약 떨어졌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알트코인 전체 시장이 다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리플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이 가격 흐름들이, 가격 하락이 꼭
전체적으로 리플이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경쟁자들이 출현해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리플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자신만의 이제 또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깔아놓았던 인프라들, 많은 투자들, 그리고 아직도 자금력도 풍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경쟁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또 그 방법으로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XRP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가격 면에서 이런 부분을 보는 거는 조금 그 편향된 시각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설문조사 54%가 이더리움 1000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000달러를 넘게 된다라는 조사를 하는 거는 지금 이 하나의 암호화폐 분석가가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닉 파텔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1000달러 이상까지 오를 것인가 라고 보는가 라고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4%가 yes라고 답을 했고요. no라고 대답한 비중은 34%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이더리움 2.0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세레니티에 대한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론 설계 문서가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 6월에 이더리움 2.0의 대부분의 연구가 완성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남은 작업은 이더리움 2.0 클라이언트, 플라즈마 등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이더리움의 뭔가 그 기본적인 마케팅만을 신경 쓰지는 않고 이제 실제적인 개발에 좀 더 주요적으로 그 관여를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심혈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2.0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을 다시 한번 또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현재 그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자였던 그 컨센시스의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보다는 더 나은 프로그래머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더리움은 글로벌 디지털 통화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활용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이더리움 기술의 정교한 소비자층이나 기업층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더리움 토큰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돈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 가치들이나 사용 가치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다들 많이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경쟁자들도 분명히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자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지갑이 이제 클립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카카오에서 내놓았는데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이제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의 티징 페이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 중인 암호화폐 지갑이고요. 이 암호화폐 지갑의 명칭까지 지금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클립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게임, 컨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라운드 X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클레이 및 클레이 기반의 암호화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이도 들어갈 것 같고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 안에 지갑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 획기적으로 이제 또 바뀌게 되겠죠. 지금 삼성도 삼성의 그 암호화폐 지갑을 그 갤럭시에
탑재를 하고 있죠. 그 부분과 지금 카카오의 암호화폐 지갑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지금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은 암호화폐를 쓰지는 않지만, 제대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곧 이렇게 유저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이런 지갑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죠. 앞으로 뭐 어플을 따로 뭐 고민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 뭐 카카오페이 하는 것처럼 분명히 암호화폐도 쉽게 주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사용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용자들은 우리 이제 한국 유저가 주요층이겠지만, 사용자들은 그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출시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도 빠르게 지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발행이 준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고 이미 발행이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주가 되어서 시중의 은행들과 이제 협력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런 중국조차도 암호화폐 발행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 시점을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그 인민은행과 이제 민간은행이 참여하는 이중 운영 체제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복잡한 경제 구조나 광활한 영토, 많은 인구 등 중국의 특성상 이중 운영 체제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술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꽉 막히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새로운 신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섭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해서 우리나라 실생활에서 사용도 하고 기술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